안녕하세요, 여러분. 참 힘든 금요일입니다. 자, 오늘은 코스피와 코스닥 모두 또 상승으로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코스피는 1.31% 상승으로 마감이 되었고, 코스닥도 0.68% 상승으로 마감이 되었습니다. 자, 오늘장 다들 어떠셨나요? 수익이 많이 나셨나요? 아니면은 오히려 손실이 나셨나요? 오늘 같은 경우에는 어제도 그렇고 오늘도 그렇고 지수는 1%씩 상승을 하는데 상승과 하락 종목을 보시면은 하락 종목이 지금 현재 2배 이상 많은 날들이 이틀 연속으로 지속되고 있습니다. 특히 오늘 같은 경우에는 내일이죠. 내일부터 서울시에서는 오후 9시 이후에 셧다운을 실시한다고 발표가 되면서 관련주들이 뉴스가 나오면서 이렇게 크게 상승을 했다가 종가에는 음봉으로 변하면서 하락 마감한 종목들이 상당히 많았습니다. 거기다 어제 급등했던 종목들이 시작부터서 이렇게 급락으로 출발되면서 오늘 증시는 개인적으로 매우 힘들었다고 느껴집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정말 웃기지 않나요? 예를 들면 지금 미국은 제조업 지수라던가 고용 지표가 나왔는데 모두 부진한 모습을 보이고 있고 한국은 오늘 확진자가 처음으로 600명을 돌파하는 모습을 보여주었고 서울시는 또 내일부터서 9시 이후로 락다운을 하겠다라는 뉴스까지 나왔는데 오늘도 코스피와 코스닥이 또 한 번 신고가를 달성했습니다. 아니 어제 같은 경우에는 백신 뉴스도 악재성 뉴스가 나왔는데도 불구하고 한국 증시를 포함하여 세계 증시가 연일 신고가를 돌파하는 모습이 나오고 있죠. 자, 그런데 여러분 다음 주는 드디어 한국의 선물 옵션 동시 만기일이 여러분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외국인 기관이 보통 선물 옵션 동시 만기일에 코스피 지수를 들었다 놨다 하면서 정말 어려운 장이 다음 주인데 자, 다음 주에도 과연 외국인의 매수를 필두로 한국 증시가 연일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줄까요? 오늘 이 시간에 한번 알아보도록 하죠. 자, 그리고 여러분 오늘은 주말이기 때문에 1부와 2부로 나눠서 진행하지 않고 풀타임으로 진행을 할 예정입니다. 자, 지금 시각이 4시 49분입니다. 시간에 다닐까 유럽장, 미국장, 그리고 야간 선물도 다 끝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몇 가지는 배제를 해보고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먼저 해외 시황과 국내 시황, 그리고 이번 주 특징주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먼저 해외 시황입니다. 자, 먼저 다우지수입니다. 다우는 어제 플러스 0.29% 상승으로 마감이 되었습니다. 장 초반에는 플러스 0.76%까지 상승을 했는데 장 막판 30분을 남기고 상승폭을 축소하면서 마감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공교롭게도 나스닥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장 초반에 0.73%까지 상승했다가 종가는 플러스 0.23%. 어제에 이어 오늘도 또 나스닥은 신고가를 돌파했죠. 어제는 미국 증시에 좋은 뉴스보다 안 좋은 뉴스가 더 많았습니다. 예를 들면은 화이자가 백신 유통망 문제로 올해 같은 경우에는 5천만회 분밖에 생산이 불가능하다. 이런 뉴스가 나왔어요. 그래서 저 뉴스가 나오자마자 장중에 0.56%까지 상승하던 화이자의 주가는 마이너스 3.14%까지 하락을 했다가 종가는 마이너스 1.74%로 마감이 되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화이자 관련주인 제일약품 같은 경우에는 오늘 마이너스 4.57% 하락으로 마감이 되었고 오히려 SD팜은 화이자가 물량 공급에 차질을 빚는다라는 뉴스에 상한가를 갔어요. 일단 화이자와 SD팜이 무슨 관계가 있느냐 여기 보시면 아시겠지만 RNA 치료제 원료를 대량 생산할 수 있는 곳은 SD팜을 포함해서 3곳에 불과하기 때문에 SD팜이 오늘 상한가를 갔다고 합니다. 그리고 당연히 상한가를 간 종목들 대부분은 시총이 가볍고 이렇게 실적이 안 좋습니다. 자, 거기다가 오늘 미국은 사망자가 사상 최고치를 달성하였고 하루 확진자가 21만 명을 돌파하면서 오늘은 정말 기록을 세운 날입니다. 아니 여러분 어제 이 영상에서도 보여드렸다시피 지금 현재 미국의 고용지표 거기다 제조 PMI 지수 등 모든 경제지표가 안 좋고 백신 관련 뉴스도 안 좋은 뉴스밖에 안 나왔는데 나스닥이 이렇게 또 신고가를 갔어요. 여러분 저는 정말 깜짝 놀란 게 마이크론 테크놀로지
테크놀로지 같은 경우에는 어제 신고가를 또 달성했거든요. 그런데 어제 마이크론 테크놀로지의 공장에서 한 가지 사고가 있었습니다. 어제 마이크론 테크놀로지의 공장이 1시간 동안 정전이 됐다라는 뉴스가 나왔는데, 이 뉴스에 삼성전자하고 하이닉스가 오늘 또 신고가를 달성했죠. 아니 무슨 해외 반도체 공장이 1시간 공장 문을 닫았다고 주가가 이만큼이나 오릅니까? 그리고 반대로 얘네는 또 왜 올랐어요? 저런 악재의 뉴스가 나왔다고 해서 얘네도 오르고 삼성전자, 하이닉스도 같이 오르고 참 웃기죠. 아니 그런데 어쩜 이럴 수 있죠? 코스닥 반도체주는 오늘도 하락하면서 상당히 안 좋은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코스닥 반도체에 대해서는 지난번에도 여기 영상에서 말씀드렸다시피 이 코스닥 반도체는 삼성전자하고 하이닉스가 오히려 빠져야지 수급이 이탈되면서 일반적인 코스닥 반도체 종목에 수급이 갈 것이다, 이렇게 예측을 했는데, 저 영상을 찍고 그 다음날 장이 시작되었는데 삼성전자하고 하이닉스가 갭이 2% 이상 뜨니까 코스닥 반도체주들이 예를 들면 SFA 반도체처럼 아침부터서 갭을 이렇게 띄우고 시작을 했어요. 그런데 중요한 건 잠깐 갭만 띄우고 다시 원위치로 돌아가더라고요. 이게 무서워요. 아, 오르는구나, 이제 드디어 가는구나 하고 따라 들어가면 3% 손실, 하루 홀딩 하니까 여기서 또 빠지고, 여기에서 여기 꼭대기에서 물리면 마이너스 5%. 와, 자 오늘 같은 경우에도 하나마이크론 보세요. 개인 투자자분들이 정말 많이 매수한 코스닥 종목인데, 지난번에 하이닉스, 삼성전자 신고가 달성했을 때 이렇게 올랐어요. 오늘 이렇게 오를 줄 알고 개인 투자자분들이 어마어마하게 매수를 하더군요. 그러니까 기관과 외국인이 어마어마하게 던지고, 특히 투신애들이 오늘 정말 많이 던지고 외국인들도 정말 많이 던졌는데, 저는 이 종목에 왜 이렇게 오늘 투매가 나오나, 다른 종목들은 그나마 아침에 갭이 좀 뜨는데 얘는 무슨 일이 있길래 이렇게 투매가 하루 종일 나오나, 이 생각을 했거든요. 이건 오늘이 아니라 어제인데, 어제 같은 경우에도 하루 종일 투매가 나오길래 아니 이 종목은 무슨 악재가 있나 찾아보니까 악재는 없어요. 그럼 개인 투자자들은 왜 이걸 매일 이렇게 사지? 특히 오늘 같은 경우에는 30만 주나 사길래 어디 동호회 애들이 사나? 이런 생각까지 들었습니다. 그런데 모든 반도체주들이 이래요. 예를 들면 테스 같은 경우에도 개인만 이렇게 또 사고, SFA 반도체 같은 경우에도 3% 이렇게 갭이 떴을 때 개인이 따라 들어가서 매수를 하고, 그냥 개인 투자자분들이 던질 때마다 이렇게 받는 경향이 상당히 요즘에 심하더군요. 하나마이크론 같은 경우에는 아마 개인적인 추측인데, 지난번에 이렇게 거래량을 포함한 장대 양봉이 나왔으니까 또 여기서 반을 긋고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21선, 여기 주황색 선을 터치하면은 지난번처럼 이렇게 반등이 나와서 수익이 나지 않을까, 이렇게 단순하게 생각하고 들어오신 분들이 상당히 많다고 생각을 해요. 실제로도 지난번에 여기 11월 25일을 보시면은 이 중앙색 황금선을 터치하고 위로 올라왔고 이틀 동안 상승했으니까 여러분이 노린 건 여기를 터치하고 이렇게 올라가는 시나리오가 최상의 시나리오인데, 과연 그 시나리오가 나올까요? 아니 여러분, 이건 정말 너무하잖아요. 코스닥 이렇게 반도체 장비 보시면 내인 종목밖에 없고, 특히 코스닥 반도체 자비스 같은 경우에는 아침에 갭을 9.64%까지 띄워놓고 종가는 마이너스 0.51%, 위에서 잡았으면 마이너스 10%. 외국인들이 진짜 다른 주식 다 팔고 삼성전자하고 하이닉스만 이렇게 올리는데, 다음 주가 한국에 선물 옵션 동시 만기일이니까 그때를 맞이해서 지금까지 모았던 삼성전자와 하이닉스를 차익 실현할까요? 일단은 미국 시장 같은 경우에도 같이 오르고 있고, 미국 시장은 다음 주가 선물 옵션 동시 만기일이 아니에요. 그리고 보시면은 상하이 종합지수라던가 니케이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조정이 나오고 있는데, 우리나라는 삼성전자하고 하이닉스 때문에 너무 지수 왜곡이 큽니다. 코스닥은 셀트리온 제약이랑 셀트리온 헬스케어 때문에 그렇고, 그리고 어제는 또 럼프형이 중화권의 공산당원에 미국 방문 비자를 제한을 하고, 지난번에도 말씀드린 중화권의 반도체 기업 SMIC라던가 이런 회사들을 블랙리스트에 넣어서 투자를 못하게 하는 법안까지 발의를 했는데, 이 뉴스에 아침부터서 유니온과 유니온 머티리얼즈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시간의 잔량 매수를 보시면은 상당히 많이 있거든요. 근데 이건 여러분 험했습니다. 왠 줄 아세요? 유니온 머티리얼즈 같은 경우에는 이 뉴스가 어제 시간에서도 나왔는데
전혀 반영을 안 받았단 말이에요. 시간의 단일가에서 상승을 하나도 안 했는데 여기 보시면 밑에 받쳐주는 물량도 없고 시간의 잔량이 이렇게 많다고 해도 이거는 지금 동시호가에 살려는 물량이 아니라 시간의 단일가로 살려는 사람이죠. 근데 이렇게 되면 아침에 빨려 들어가게 되는데 자, 동시호가 때 이러한 갭을 띄우고 있고 시간의 잔량이 이만큼이나 쌓였으면 오늘 유니온 머티리얼즈는 얼마나 많이 올랐을까요? 옛날 같은 경우에는 저런 기사 뜨고 유니온 머티리얼즈라던가 유니온 같은 경우에는 10% 이상 갭이 떴거든요. 지금은 럼프형이 이제 퇴임을 앞두고 있어서 짠! 예, 고작 1.71% 상승으로 마감이 되었죠. 어제는 5%나 하락을 했는데 어제 빠진 거에 비하면은 1% 오른 건 거의 세 발의 피 수준입니다. 유니온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입니다. 1.88% 상승. 히토류 관련주는 이든이 형이 나중에 정권을 잡고 다시 한번 중화권과 무역 전쟁을 벌이겠다 이렇게 선포하지 않는 이상은 지금은 아무리 럼프 형이 규제를 해도 상승이 크게 나오기 힘들죠. 그리고 또 어제 테슬라는 무려 4.32%나 상승을 했습니다. 하지만 오늘 SK이노베이션이라던가 삼성 SDI 배터리 관련주는 전혀 상승하지 않았고 기아차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 상승한 거 아시나요? 근데 기아차 지금 보시면 알죠? 기아차 3주 연속 파업에 들어간다. 자, 그런데 여러분 기아차의 파업이라던가 현대차의 파업은 연중 행사입니다. 보통 현대차는 8월 중순에 파업을 하는 경우가 많고 기아차도 거의 비슷한 시기에 파업을 하기 때문에 이거는 뭐 그렇게 특별한 이슈는 아닙니다. 단지 바이러스로 인해서 파업을 좀 늦게 했다는 것 뿐이지. 저는 솔직히 이해가 안 가는 게 마이크론 같은 경우에는 1시간 정전됐다고 해서 삼성전자하고 하이닉스가 반사이익을 거둔다고 하고 우리나라 기아차 같은 경우에는 3주 연속 파업에 돌입하는데 기아차의 주가는 신고가를 간다. 뭔가 이상하지 않나요? 그래서 오늘 시가총액 상위주가 상승하면서 2700포인트를 넘고 종가는 2731포인트로 마감이 되었죠.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진짜 지수만 보고 있으면은 증시에 빨려 들어가게 되고 저도 오늘 빨려 들어갔고 그 결과 오늘 한 종목을 손절하게 되었어요. 여러분 오늘 아시죠? 오늘은 오후 2시에 서울시에서 특별 기자회견을 열었기 때문에 이때 사회적 거리두기 격상이라던가 여러 가지 뉴스가 나올 참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뉴스가 나오면은 당연히 한국의 코스피와 코스닥도 영향이 있을 줄 알았는데 영향은커녕 그냥 종가까지 최고가로 가거나 코스닥 역시 종가 최고가로 가는 모습을 보여주면서 여러분들이 시가총액 상위주 위주로 매매를 하고 있었으면은 괜찮았을지 모르지만 반대로 시가총액 상위주를 사는 게 아니라 인버스라던가 레버리지 상품에 투자하신 분도 있죠. 지금 여러분들 중에 지수가 많이 올랐다고 이렇게 인버스에 뛰어드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을 거라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지금 인버스에 투자했으면 크게 손실 보신 분들이 상당히 많을 거예요. 특히 고버스 같은 경우에는 인버스보다 2배 이상 손실을 보고 또 코스피 같은 경우에도 지금 신고가에 왔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신고가를 돌파할 때 만약에 지난번 박스피처럼 빠져버리면 큰 수익을 얻을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생각에 인버스를 베팅하시는 분도 있거나 인버스를 모아가시는 분도 있을 텐데 이런 상품에 투자를 하시려면은 진짜 그냥 지수가 꺾여서 내려올 때 그때 하셔야지 지금처럼 그냥 주구장창 오르고 있을 때 들어가시면은 여러분들이 계속 손실 보실 수가 있어요. 이거 지금 얼마예요? 4,400원짜리가 2,900원이 됐으니까 벌써 마이너스 30% 이상 빠졌어요. 그리고 또 지금 보시면 아시다시피 코스피와 코스닥 합쳐서 신용잔고가 또 18조가 넘어갔습니다. 그래서 제가 쓰는 증권사 같은 경우에는 신용이 동결된 증권사도 상당히 많이 나오고 있는데 와 지금 이 정도 상황이면은 신용 잔고가 그냥 19조도 넘어갈 것 같은데요. 이게 신용이 높아버리면은 어떻게 되냐면은 외국인 기관들이 신용이 높은 종목은 잘 안 올려요. 그리고 신용을 여러분들이 못 쓰게 될 경우가 있잖아요. 예를 들면 투자 경고에 걸리거나 혹은 3일 단일가 매매에 걸렸을 때. 자 예를 들면 이런 서현 탑메탈 같은 경우에는 여기 보시면은 23%까지 올려놓고 다음날도 빠지고 그 다음날도 빠지고 오늘도 빠졌기 때문에 위에서 잡으셨던 분들은 20% 이상 손실을 봤기 때문에 신용 반대 매매가 나갑니다. 자 이런 종목 같은 경우에도 보시면은 신용이 좀 줄었죠.
아마 월요일날 반대 매매가 나가는 게 있고 이거는 오늘 날짜가 포함이 안 됐기 때문에 여기에서 신용으로 매수했던 분들이 오늘 좀 떨어져 나갔을 거예요. 물론 지금은 공매도가 안 되기 때문에 외국인과 기관이 빼도 막 하루에 20%, 25%, 30%까지는 빼지 않습니다. 근데 문제는 쫄쫄이로 빼거나 내가 신용을 써서 위에 고점에서 잡았을 때는 2, 3일 만에 반대 매매가 나가버려요. 자, 여러분은 오늘 어떤 섹터에 어떤 종목을 매매하셨나요? 오늘 같은 경우에는 움직이는 섹터가 일단은 비대면 관련주, 원격 혹은 메가스터디라던가 YBM넷 같이 원격 스터디 관련주 이런 애들이 오늘 참 핫하기도 했는데 이런 애들도 보시면은 그냥 위에서 빠졌기 때문에 이게 음봉이냐 양봉이냐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얼마에 매수를 했느냐. 자, 2시에는 서울시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었는데 긴급 기자회견에 들어가신 분들은 대부분 물렸습니다. 저 짧은 시간에 거래량도 별로 안 터졌고 산 사람은 많은데 판 사람이 별로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물린 사람도 되게 많아요. 그리고 시초가에 들어가신 분들은 대부분 물리죠. 예, 저도 오늘 시초가에 들어갔다 망했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 시초가에는 분명히 상승하는 종목이 많았는데 이렇게 장 시작하고 1시간만 지나면은 상승과 하락 종목이 반 이상이 차이 나는 기적을 보게 되죠. 오늘 같은 경우엔 이렇게 S&P 500과 나스닥 야간 선물마저 좋아버리니까 자꾸 갈 것 같다라는 착시 효과가 나오지만 오늘은 여러분 금요일입니다. 투심이 예전보단 안 좋아요. 자, 여러분들은 오늘 어떤 섹터를 보셨나요? 어제 같은 경우에는 엔터주가 상당히 잘 갔죠. 그리고 게임주 같은 경우에는 갭 띄워놓고 내리고 그래서 엔터주를 일단 살펴보시면은 자, YG 엔터테인먼트 같은 경우에는 마이너스 4.99% 하락으로 마감이 되었고 SM은 어제 정확히 오른 만큼 다시 빠졌습니다. JYP 같은 경우에는 오늘 6.01%가 빠졌는데 한한령이 해체된다고 했는데도 왜 이렇게 엔터주라던가 이런 종목들이 내렸을까요? 일단 어제 영상에서 말씀드렸던 내용들이 기사화가 되었습니다. 서머너즈 워라는 게임이 판호 신청을 했는데 4년 만에 중화권에서는 판호 발급을 해줬습니다. 하지만 주변 관계자분들은 이거는 보여주기식 정책이다. 아직 판호 신청 통과가 안 된 게임이 수백 개가 넘는데 판호 발급 규모가 현저히 낮고 이것만 가지고는 한한령 해제 기조가 전혀 아니다라는 뉴스가 나오면서 오늘 엔터주 대부분이 하락으로 마감이 되었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뉴스를 잘 보셔야 된다고 재탕인 기사도 수두룩하고 이 뉴스가 상한가를 갈 만한 뉴스인가 아닌가도 잘 확인해 보셔야 되는데 오늘은 아침부터 정치 테마주 특히 이재명 씨 테마주가 베리베리 핫했습니다. 왜냐하면은 오늘 이낙연 씨 측근분이 사망을 하셨습니다. 이 사건에는 윤석열 검찰총장이 약간 얽혀 있는데 그래서 오늘 윤석열 검찰총장주도 상승을 했느냐? 아니요. 윤석열 씨 테마주는 오늘 하락을 했고 이낙연 씨 테마주도 하락을 했고 뜬 건 어딥니까? 이재명 씨. 이재명 씨 같은 경우에는 갑자기 대권 선호도가 올라갔다라는 뉴스까지 나오자 아침에 에이텍이 시가 갭이 8.55% 상승 그리고 13.49%까지 올랐다가 종가는 4.61% 위에서 잘못 잡았으면 마이너스 9% 이렇게 잠깐 올랐다가 빠졌다가 1시 때 잠깐 올렸다가 쭉 빠지고 와, 무섭더군요. 그리고 어제 영상에서 M게임이라는 종목을 얘기했었는데 이런 종목 같은 경우에는 예전에 AR, 열렬강호, VR 거기다가 포켓몬고 이러한 게임 뉴스가 나오면 보통 상한가를 가는 종목이었는데 이러한 종목이 어제 상한가를 안 가는 거 보고 뉴스만 띄워놓고 게임주 빼는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다고 어제 영상에서 말씀을 드렸는데 자, M게임 보세요. 어제 빠졌던 하락분을 어느 정도 많이 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자, M게임이 어제 플러스 16%까지 올랐다가 종가는 플러스 3.92%, 오늘 같은 경우에는 플러스 10%까지 올랐다가 플러스 6.72%. 야, 이게 지난 고점 딱 돌파하면서 조금만 더 올라가면 VI거든요. VI 구간까지는 절대로 안 보냈어요. 제가 장중에 잘 지켜보고 있었는데 여기서 더 올라가면서 지난 고점을 돌파하나 봤더니 전혀 그런 모습을 못 보여주고 밀렸어요.
그리고 게임주 중에서 급락이 나온 종목도 있었습니다. 액토즈 소프트라는 이 게임 회사 같은 경우에는 오늘 보시면은 마이너스 12.10%로 마감이 되었죠. 하방 VI에 걸릴 뻔했는데 이상하게 하방 VI는 안 걸리더군요. 자, 액토즈 소프트 같은 경우에는 오늘 왜 이렇게 급락이 나왔을까요? 어제 같은 경우에는 이 종목이 17.90%까지 상승을 했는데 오늘 이렇게 급락이 나온 이유는 과연 무엇이었을까요? 자, 액토즈 소프트는 위메이드하고 법정 분쟁이 있었는데 법원에서 670억 원어치 액토즈 소프트의 채권을 가압류 신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액토즈 소프트는 급락이 나왔고 위메이드 같은 경우에는 급등이 나오면서 12시 3분에 VI가 걸렸습니다. 자, 위메이드 같은 경우에는 당연히 호재 뉴스죠. 위메이드와 액토즈 소프트 같은 경우에는 지금 미래의 전설이란 게임 때문에 법정 분쟁이 붙었는데 여기서 승소를 했기 때문에 당연히 위메이드 측에는 호재인데도 불구하고 아침에 안 가더군요. 아침에 보시면은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9시 5분에 1% 오르고 쭉 빠졌다가 12시 10분에 갑자기 뾰로롱 하고 오르더니 쑥 빠져가지고 종가는 그냥 플러스 1.77%로 마감이 되었습니다.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지금 미래의 전설 4가 출시가 돼서 기대감에 올랐다가 출시된 다음에 계속 내리다가 어제 한한령 이슈 때문에 플러스 5% 상승, 거기다가 오늘 플러스 16.31%까지 올랐다가 빠지고, 와, 이런 게 진짜 무서워요. 뉴스 하나 띄워놓고 그냥 쑥 빼버리는데 단 몇 초만이잖아요. 이게 VI 찍자마자 바로 빼버리거나 VI 근처에서 빼버리거나 둘 중 하나예요. 요즘 트렌드가. 그리고 이틀 전에 올렸던 이 공인인증서 폐지 관련 이슈를 이야기하면서 1등주 SGA하고 SGA 솔루션즈만 상한가를 갖지 나머지 보안주는 다 내렸다. 그래서 지금 뉴스와 종목을 보고 빨리 판단해서 주도주만 매매를 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오늘은 넵튠을 제외하고 M게임이 그나마 게임주 중에서 가장 좋았습니다. 호가도 어느 정도 받쳐주고 이 종목은 1000만원 이상으로는 하기 힘들어요. 밑에 보시면 동시호가인데도 불구하고 619주밖에 없기 때문에 큰 돈으로 못하지만 그냥 적은 돈으로는 충분히 공략하고 먹고 나올 수 있는 포인트가 많았죠. 예를 들면은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21선 깨기 매매, 깨진 다음에 바로 반등 나오고 11시 반에 빠지자마자 바로 반등 뽕, 이것도 통했고 오늘 M게임 같은 경우에는 매매하기 상당히 좋았지만 저 같은 경우에는 오늘 큰 돈으로 매매를 해버렸기 때문에 이 종목을 건드릴 수가 없었어요. 자, 오늘은 이낙연 씨 뉴스가 나오면서 윤석열 검찰총장 이름이 거론되면서 윤석열 씨 테마주가 그냥 박살이 났습니다. 자, 한번 살펴보죠. 서현 같은 경우에는 오늘 마이너스 4.62%, 서현 탑메탈 심각하죠. 이 종목은 마이너스 5.38%, 서현이와 같은 경우에는 그나마 플러스 1.27% 상승, 모베이스 같은 경우에는 마이너스 4.19% 마감, 모베이스 전자 같은 경우에는 어제 상한가를 가는데도 불구하고 플러스 0.94% 음봉 마감. 네, 윤석열 씨가 고등학교 동창이라고 해서 윤석열 씨 테마주로 불리면서 거기다가 하이닉스 관련주인 러셀이란 종목을 어제 매매를 했었습니다. 러셀이라는 종목이 저랑 좀 잘 맞았어요. 이틀 동안 러셀만 매매했는데 수익금은 약 220만원, 나쁜 출발은 아니었어요. 자, 그런데 여러분, 어제 영상과 엊그저께 영상 그리고 지난주 영상에서도 말씀드렸죠. 지수가 고점이면 빨려 들어가면 안 된다. 근데 나도 말은 이렇게 하지만 지금 같은 경우에는 지수가 매일 올라오고 있는데 저는 매일 시장에 참여를 하고 있고 예전같이 지수가 빠질 때는 제가 해외여행을 자주 갔기 때문에 해외에 있어서 주식을 안 하던 날이 많았고 그래서 올해 3월에도 크게 때려 맞지 않아가지고 살아남았었는데 이번에 만약에 폭포수처럼 빠지면은 저도 당연히 휩싸이면서 큰 손실을 볼 것이다. 그래서 저는 최대한 자제를 하고 절제를 해보려고 한다. 어제 영상에서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어제도 수익을 봤지만 이건 실수가 나온 겁니다. 하루에 그냥 3천만원에서 4천만원 한 번만 한다는 걸 두 번이나 매매를 해버렸죠. 그리고 저 같은 경우에는 원래 이 계좌를 확인을 안 합니다. 왜냐하면은 예를 들어 볼까요? 이렇게 자기 실현손익 금액을 알게 되면은 왠지 더 매매를 하고 싶어집니다. 오늘 같은 경우에도 그래요. 어제 제가 영상을 찍으면서 실현손익이 얼마인지 아니까 오늘 딱 75만원만 채워서 한 주 300만원을 플러스로 만들어보자. 이렇게 하다가 오늘 크게 때려 맞았거든요.
자, 오늘은 어떤 종목에서 때려 맞았을까요? 오늘 같은 경우에는 아침 오전장에 매수를 했을 경우에는 때려 맞는 종목이 대부분이었는데 저는 일단 오늘도 반도체 관련주를 매수했습니다. 자, 보세요. 이게 오늘 윤석열 씨 관련주의 모습이에요. 윤석열 씨 관련주가 다 내리는데 러셀은 오르네. 근데 러셀은 아무리 봐도 하이닉스 관련주라서 하이닉스를 보고 따라가는 것 같아서 하이닉스가 4% 상승하자 제가 생각한 시나리오는 이거였습니다. 러셀이 오늘 여기를 돌파하는 거예요. 3,380원. 그런데 3,380원을 돌파 못할 수가 있으니까 3,365원에 전량 익절을 하는 시나리오를 짜고 만약에 얘가 3,300원을 터치하는 순간에 저도 들어가는 걸로 계획을 잡았습니다. 그리고 오늘 러셀을 잘 관찰해보니까 일단 아침부터서 투신이 먹튀했습니다. 여기 샀던 물량을 여기서 다 익절하고 나갔고 외국인 같은 경우에는 이틀 동안 샀던 물량을 오늘 털고 나갔는데 오늘 최고점에 따라 들어갔죠. 보시면은 3,330원인데 약간 밑에서 잡았습니다. 3,295원. 그리고 안 가서 손절을 3,190원에 전량 매도를 했어요. 그래서 어제 벌었던 금액을 전부 다 날려버리고 말았어요. 어제 영상에서 분명히 말씀드렸죠. 분명히 매일 매매를 하다 보면은 확신에 차고 베팅 금액이 커지거나 매매했던 종목을 반복해서 매매하다가 물릴 때까지 매매하게 된다고. 오늘도 저는 하이닉스가 무려 7%까지 상승하길래 어제와 똑같은 시나리오를 생각했고 어제와 전혀 반대의 시나리오가 나와서 손절을 했죠. 그래도 러셀이 오늘 종가를 보면은 여기서 손절한 건 그렇게 나쁘지 않은 것 같아요. 중요한 거는 오늘 매매를 안 해도 될 뻔했는데 어제 영상을 찍으면서 내 수익금을 알게 되니까 오늘은 깔끔하게 75만원의 수익을 올려서 한 주를 깔끔하게 마무리하려고 했는데 한 주를 참 찜찜하게 마무리하게 되었네요. 그래서 오늘 복구를 해볼까 여러가지 시나리오를 짜봤습니다. 자, 일단은 오늘 서울시에서 발표를 하죠. 이거는 YTN 뉴스 속보를 보면은 서울시에서 오늘 2시에 기자회견이 있다 이런 뉴스가 나오기로 돼 있었습니다. 자, 만약에 오늘 사회적 거리두기를 한 단계 더 격상하게 된다면은 알서포트라던가 혹은 원격 의료, 원격 진료 그리고 메가스터디라던가 메가MD, YBM넷 같은 원격 교육 관련주가 뜰 거라고 생각을 하고 미리 선침해를 할까 이 생각도 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거는 결과가 나오니까 여러분들이 알 수 있는 거지 만약에 지난번처럼 기자회견을 했는데 아무 일 없이 기존 그대로 가겠다. 이렇게 하면 여러분 어떻게 할 거예요? 그래서 알서포트 같은 경우에는 지난번 기자회견이 있다고 해서 이렇게 갭이 13%까지 떴는데 아무 일도 없어가지고 종가는 플러스 8.45%. 그 다음에 계속 그냥 빠졌어요. 오늘 같은 경우에는 장중에 15.41%까지 상승을 했지만 이거는 서울시에서 9시 이후에 라이트를 다 끄고 락다운에 들어가겠다 선포를 해서 이 정도 오른 거고 만약에 이런 뉴스가 안 나왔으면은 지난번처럼 빠졌을 거란 말이에요. 그리고 여러분 이거를 선침해를 했어야지 2시 때 따라 들어갔으면 무조건 손실봤습니다. 이게 지금 2시 6분입니다. 서울에서 지금 락다운에 들어간다는 뉴스가 나왔는데도 불구하고 16,000원을 찍었던 알서포트의 주가는 지금 더 빠지고 있죠. 자, GH 신소재 같은 경우에는 이 인터뷰의 마지막 구절에 지금 응합병동이 부족하다 이 말을 해가지고 올라가고 있는 상황이에요. 우정바이오 같은 경우에는 2등주죠. 응합병동 2등주인데 얘 같은 경우에는 오늘 종가가 마이너스로 마감이 안 됐지만 그래도 음봉으로 마감이 되었고 상승률은 0.81%밖에 되지 않았죠. 자, 그리고 쭉쭉 올라갑니다. 지금 병동이 부족하다라는 이야기가 나오니까 여기가 여러분 진짜 무서운 게 뭔지 알아요? 여기 지금 스크린샷에 안 찍혔지만 11,200원까지 가잖아요. 그럼 위에 V자 마크가 보입니다. 얘 VI가 얼마다? 12,800원이 VI예요. 자, 그리고 1등이 움직이니까 2등 주인 우정바이오도 움직이죠. 둘이 이렇게 열심히 경쟁을 하면서 주가가 올라가고 있는데 갑자기 이 둘을 제치고 SY라는 종목이 병실 관련주 1등이 되어버립니다. 이게 대체 어떻게 된 얘기죠? 지난번에 우정바이오라던가 GH 신소재가 급등할 때는 전혀 따라가지 못했던 SY가 오늘은 종가가 11.24% 상승으로 마감이 되었고 자, 시간의 단일가를 보세요. 시간의 단일가에서 무려 이만큼의 거래량이 터졌고 시간의 단일가에서 5% 이상 상승을 했단 말이에요. 정말 놀랍죠? 그리고 외국인 기관의 양매수.
그리고 GH 신소재는 오늘 마이너스 3.59% 하락 마감. 자, GH 신소재 같은 경우에는 오늘 52주 신고가를 찍었지만 여러분들이 지난번 서현 탑메탈과 똑같다라는 사실을 알아두셔야 됩니다. 자, 이 종목 같은 경우에도 한번 검색을 해보세요. 공시를 보시면 아실 수 있는데 주의로 검색해 봅시다. GH 신소재 투자 주의 종목 지정 예고. 자, 이 종목을 보시면은 2011년도 30일 종가보다 만약에 얼마만큼 상승하거나 얼마만큼 거래량이 터질 경우에는 투자 경고에 들어간다라고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종목은 오늘 종가 기준으로 12,500원을 터치해서 마무리가 될 경우에는 당연히 투자 경고에 진입을 하게 됩니다. 이 종목은 지난번에도 투자 경고라던가 이런 걸 받았기 때문에 당연히 이 종목은 투자 경고 따위는 신경 쓰지 않는구나 이렇게 생각하신 분도 있겠지만 오늘 주포가 운전을 정말 잘했죠. 여기 위에서 조금만 더 올라가면은 12,800원 VR을 찍고 내려오기가 더 힘들어질 수 있는데 올라가기 전에 빼버려서 오늘 종가가 마이너스 3.59. 지난 영상에서 서현 탑메탈도 얘기를 했잖아요. 얘는 10,000원 넘어가고 끝날 경우에는 투자 주의 종목에 걸린다. 그래서 12월 2일 같은 경우에는 정말로 종가 기준으로 1,200원에 마무리가 되어서 투자 주의 종목에 지정이 되었거든요. 자, 그럼 서현 탑메탈은 지금도 투자 주의 종목일까요? 아닙니다. 이날 하루만 걸리고 이날 종가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10,000원에서 조금 더 위로 올라갈 경우에는 투자주의 종목이 연장이 되는데 10,000원 밑으로 내려왔기 때문에 투자주의 종목이 연장이 안 됐어요. 그래서 갭이 많이 떠있는 종목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이 무조건 공시를 확인하시고 얘가 지금 오르면 투경에 걸릴까 안 걸릴까를 미리 알고 계셔야 돼요. 일단 서현 탑메탈은 투경에 안 걸려있지만 조금 더 상승하면 다시 투경에 걸릴 수 있고 GH 신소재 같은 경우에도 지금 좀 더 올라갈 경우에는 투자 주의나 투자 경고를 받을 수 있어요. 그런데 GH 신소재는 투경을 피하려면 12월 14일까지 일단은 주가가 많이 오르지 않아야 돼요. 그런데 만약에 수능이 끝난 다음에 응합병동이 부족하다 이러한 뉴스라던가 혹은 12월 14일이 끝나버렸을 때 그때라면은 슈팅을 크게 줄 수 있는데 자, SY 같은 경우에는 오늘 투신이 대량으로 매수를 했지만 여기 보시면 아시죠? 투신이 대량으로 매수해서 갭이 뜬 날은 다음날 다 먹튀를 했다. 또 이 종목이 지금 무서운 게 뭐냐면은 시간의 단일가에서 장난을 쳤어요. 자, 시간의 단일가에서 처음에 체결된 금액이 얼마입니까? 자, 여기를 보시면은 5,050원이. 그 다음에 5,080원. 마지막에는 4,985원. 그 뜻은 여기까지 꼬셨다가 종가는 이렇게 마무리돼서 시간에서도 지금 장난을 쳤거든요. 일단 SY는 다음 주 아침에 시간의 단일가에서 올랐기 때문에 갭을 띄우고 시작할 거예요. 그렇다면 GH 신소재 같은 경우에도 갭은 뜨고 가지만 이제는 얘가 1등주가 아니라서 특별한 뉴스가 없으면은 이 녀석이 SY를 지금 능가할 것 같지는 않고 SY는 아직 투경이 안 걸렸으니까 더 올릴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단지 이 기관이 먹튀하고 나를 경우에는 그냥 시세가 끝날 수 있죠. 지금 딱 사이즈가 보니까 지난 고점은 시간에서 돌파를 했으니까 이런데 근처까지 꼬실까 아니면은 이런데 넘자마자 바로 뺄까 이 둘 중 하나인데 응합병실이 과연 토요일 일요일 날 확진자가 얼마나 나오고 또 얼마나 부족한가에 따라서 SY 그리고 우리바이오 그 다음에 GH 신소재 이 주식에 희비가 엇갈릴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사회적 거리두기가 원래 2주인데 아마 12월 말까지 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서울시가 이렇게 나오면은 다른 데도 아마 그대로 따라하지 않을까 이 생각을 합니다. 부산 같은 경우에도 지금 사회적 거리두기가 격상이 돼가지고 헬스장이라던가 지금 운동센터, 카페라던가 빵집이 9시 이후에 영업을 안 하고 있는데 자, 여러분 마트까지 확대를 합니다. 그 뜻은 대형마트도 포함이 되니까 그럼 롯데 쇼핑이라던가 이마트 이런 회사들도 오프라인 업체니까 타격을 받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물론 저 뉴스 나왔을 때도 미리 빠지고 있었지만 추가적인 하락은 피할 수 없을 겁니다. 왜냐하면 지금 여러분들이 생각을 해보세요. 9시까지 영업을 제한을 하고 또 영화관 역시 영업 제한에 들어갑니다.
주말 같은 경우에는 서울은 야간 영화 상영을 하거든요. 그런데 이것마저 지금 중지가 되니까 영화 관련주 뉴라던가 J콘텐츠리 같은 경우에는 메가박스 관련주죠. 그리고 CJ, CGV 이런 종목들도 다 같이 내렸는데 백신 기대감에 올랐던 여행, 영화, 쇼핑 관련주는 주의하셔야 돼요. 이런 주식들은 수도권의 사회적 거리두기가 연장되면 연장될수록 실적은 더욱 악화될 예정이에요. 자, 마지막으로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하죠. 1번, 시장은 호재에만 크게 반응하고 있습니다. 지금 미국 시장도 그렇고 한국 시장도 그렇고 호재는 엄청나게 크게 반응하고 경제 지표가 부진하거나 악재 뉴스가 있어도 반응을 안 해요. 미국 경제 지표가 지금 부진하다고 나오고 있고 한국도 지금 확진자 폭증으로 경제 성장률 하향 레포트가 쏟아져 나오고 있는데도 주가만 계속 오르고 있습니다. 반대로 호재가 나왔다고 해서 여러분 너무 흥분하면 안 돼요. 예를 들면 어제 게임 파노, 게임주 다 상한가 갈 줄 알았는데 현실은 달랐죠. 그랬던 것처럼 너무 호재 뉴스에 흥분해도 안 되고 너무 악재 뉴스에도 지금은 쫄 필요가 없어요. 자, 두 번째, 내일 서울은 9시부터서 영업이 제한이 됩니다. 마트와 영화관 그리고 모든 시설이 서울에서는 9시 이후에 영업이 제한이 됩니다. 아예 불을 꺼버립니다. 그리고 최근에 백신 기대감으로 올랐던 영화주, 쇼핑주, 여행주 오늘 전부 조정이 나왔습니다. 이게 2주씩 연장이 될 경우에는 관련주들은 더 하락할 수 있으니 여러분들 잘 판단하시기 바랍니다. 자, 유튜브 광고도 끝까지 시청해 주시면 정말로 고맙겠고 좋아요와 구독하기도 많이 눌러주시면 정말로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어제 생방송 전에 후원을 해주신 정말 고마운 분들이 계셨네요. 네, 영상 밑에 있는 투네이션 후원하기 버튼을 눌러주시면 저를 후원해 주실 수 있는데 BX님, 박상규님, 그리고 러브님, 김성동님 후원 정말 감사드립니다. 박상규님과 러브님은 무려 10,000원이나 후원을 해주셨네요. 정말 감사드립니다. 자, 다들 수고하셨고 즐거운 주말 되시기 바랍니다. 다들 수고하셨습니다.